자, 그럼 오늘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요.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중복 조합은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접근해 볼게요. 자, 65번 문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120 그리고 H 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계산을 하게 되느냐? 여기 보는 120이라는 숫자에 뒤에 있는 0이라는 숫자를 더하고 1을 뺍니다. 그리고 콤비네이션으로 바꾸고 뒤에 0을 그대로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쓴다라면은 119 콤비네이션 0이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1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즉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NHR이라는 숫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 N 플러스 R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고 콤비네이션에 R이다. 이렇게 바꿔서 쓰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순한 얘기들은 그냥 건너뛰고요. 69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통해서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 이하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세 상자 ABC가 있습니다. ABC에서 카드를 한 장 꺼냈을 때 카드에 적힌 수를 각각 소문자 ABC라고 하면은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가 두 번째, C가 제일 크답니다. 즉 A 이상, B 이상, C다. 이렇게 등장을 해 있는 상태. 자, 그랬을 때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앞에서 순열에 대한 얘기, 중복 순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나오게 되는 순서가 정해지는 경우라면은 그것을 같은 걸로 취급을 해서 그냥 자리 바꾸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다 중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방법을 여기 보이는 중복 조합의 계산에서도 그대로 따라갈 겁니다. 즉 A와 B와 C가 나오게 되는 크기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크기가 정해졌다. 다시 말하면 이런 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A가 B보다는 작을 거고 다시 C보다는 작을 거다. 지금처럼 크기가 정해지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냥 바로 얘를 조합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보면은 등호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 등호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느냐? 중복을 하는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관계식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중복 조합이다 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 중복 조합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지금 문제를 보면요. 1부터 10까지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나와 있죠. 즉 다시 말하면 1에서 10까지의 숫자 카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게 되느냐? 3개를 뽑아라 라는 얘기로 우리는 해석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으니까 바로 그냥 우리는 10개의 카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라. 이렇게 관계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본다라면 얘는 12 콤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끝나게 되겠죠.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건 또 다른 유형의 73번 유형입니다. 자, 73번 문제를 지금 보면은 영민의 가족 7명이 볼링을 치러 갔어요. 자, 볼링공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의 4종류가 각각 10개씩이 있었고 7개의 공을 선택하려고 할 때 빨간색 볼링공이 적어도 2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조건을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일단은 봤더니 볼링공을 7개를 선택합니다. 즉 볼링공 7개를 뽑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조건은 빨간색 공이 적어도 2개. 빨간 공이 적어도 2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때 여기 보이는 이 빨간 공이 적어도 2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2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이다. 즉, 2개가 돼도 되고, 3개, 4개, 5, 6, 7개까지 되겠다. 그러면 그냥 선생님 차라리 7개를 뽑는 아무 경우의 수를 찾은 다음에 빨간 공이 0개 나오는 경우, 1개 나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빼는 6건으로 접근해도 되지 않나요?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쉬운 계산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 거냐? 내가 뽑아야 될 7개의 볼링공 중에 적어도 2개, 즉 2개의 빨간 공을 미리 뽑아 놓는 거예요. 즉,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7개 중에 빨간 공 2개를 무조건 그냥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선택해야 될 공은요,
5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5개의 공을 아무 색깔이나 관계없이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빨간색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다. 그러면 만약에 이 5개의 공을 뽑았을 때 빨간 공이 0개 나오면 그냥 빨간 공 2개 나오는 경우가 되겠고요. 빨간 공이 하나가 포함되면 빨간 공이 전체 3개 나오는 경우, 2개면 4개 나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모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5개의 공을 뽑는데 어디에서 5개의 공을 뽑느냐? 지금 나와 있는 색깔의 볼링 공이 빨, 주, 노, 초 4가지 색깔입니다. 즉 4개의 색깔을 가지는 4개의 색깔의 공들 중에서 5개의 색깔을 뽑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주어진 개수들보다 색깔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4개의 볼링공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보게 되는 적어도 몇 개다라는 얘기, 중복을 허락할 수 있다라면 굳이 6건이 아니라 지금처럼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로 파악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빨간 공이 적어도 2개를 6건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부터는. 중복을 허락한다면 6건이 아닌 미리 뽑아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를 뽑아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다음 문제 77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항식이 전개식으로 슬슬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x-y에 5제곱이라는 식이 있고요. 이것을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럼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다른 항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문자의 종류도 다를 것이고 혹은 문자의 종류가 같다라면 각각의 문자에 대한 차수가 다른 항들을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이항 정리라는 걸 통해서 항들을 나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시간적으로 되게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서로 다른 항이라면 결국에는 뽑게 되는 횟수들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x라는 미지수와 마이너스 y라는 미지수가 총 합쳐져 있는 식이 5개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니까 결국 5개의 식에서 이 2개의 문자들 중에 하나씩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면 서로 다른 항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2개의 문자들을 택하게 될 건데 몇 번을 택할 거냐? 5번을 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5번을 택했을 때 중복을 허락해서 택한다. 즉 다시 말하면 2개의 문자 x와 마이너스 y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5번을 택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C5가 되면서 5개의 서로 다른 항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를 6C5? 왜 6C5가 5야? 6개의 항이 등장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바꿔가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가볼까요? 81번입니다. 방정식 XYZ, X와 Y와 Z를 더한 게 n 플러스 3입니다. 라고 등장을 해 있어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인 해를 택하는 경우가 28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찾아라. 즉 다시 말하면 x, y, z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막 더했더니 n 플러스 3이 된대요. 그때 이걸 만족시키는 경우가 28가지가 되게 만드는 n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여기 보이는 x와 y와 z라는 3개의 숫자에 내가 임의의 자연수를 막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순서상이 총 28개가 만들어지는 n값을 찾으래. 그러면 요거를 하나씩 일일이 대입하면서 28개가 되게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x, y, z에 들어가게 되는 숫자들은 자연수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x랑 y랑 z가 전부 다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그 1 이상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내 마음대로 집어넣다 보면 어느 순간 중복되는 애가 나올 수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중복을 허락해서 3개의 숫자를 뽑아내기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1 이상의 숫자들을 가지고서 중복 조합을 사용한다? 안 되겠죠. 어떻게 바꿔줘야 되느냐?
x 플러스 x에서 1을 뺀 게 x 다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y에서 1을 뺀 게 y 다시, 그리고 z에서 1을 뺀 게 z 다시로 바꿔놓고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z 다시를 더한 게 n이 되게 만드는 x 다시 y 다시 z 다시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뽑아준다는 얘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3HN으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n 플러스 2c n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땡겨 올리죠. 그러면 n 플러스 2c 2가 되게 되면서 얘가 28이 되게 만드는 n 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자, 계산을 쭉 해본다면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1을 곱한 것이 56이 될 거니까 그냥 바로 n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된다는 게 그냥 바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안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여기 어차피 우리가 3개 더해서 n 플러스 3 만드는 거니까 그냥 이 식 자체에서 우리는 3h n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 어차피 3개 중에서 숫자 중복해서 뽑아서 n 플러스 3 만드는 거니까.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는 식을 만들어서는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바로 지금 여기 보는 요 조건들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복조합을 하게 되면은 숫자들을 뽑아낸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각각의 밑짓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최소가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값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들은 우리가 방학 때 이미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명 과정을 넘어갈 거예요. 즉 최소가 0이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금처럼 1 이하라는 조건 하에서는 제대로 된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없다. 즉 몇 가지가 빠지는 경우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오는 요식을 밑에 있는 식의 형태들을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보게 되는 x 다시와 y 다시와 z 다시라는 새로운 값들이 0 이상의 값이 되는 조건으로 변경을 시켜준 이후에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중복조합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꼭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조건들을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되고 밑에 있는 조건 0 이상이 되는 조건들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는 반드시 주의를 해서 기억을 해주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85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85번 문제에서는 x에다가 y에다가 z를 더한 게 10보다 작은 숫자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x, y, z 들어가는 자연수인 해의 개수와 같은 것을 찾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연수인 해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보게 되는 x와 y와 z라는 녀석은 1 이상의 결과를 가진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1 이상이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중복조합을 사용하는 건 안 되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변수인 x 다시와 y 다시와 z 다시를 만들어내고요. 그 각각의 변수들의 값이 7보다는 미만의 결과를 가지게끔 식을 변형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변형을 해놓고 나면 3개의 값들이 결국에 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x 다시 더하기 y 다시 플러스 z 다시의 값이 0이 되거나 혹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등등등 해서 6이 되는 경우까지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첫 번째 경우부터 우리가 쭉 한번 나열을 해본다면 0이 된다는 얘기는 3개의 숫자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0개를 뽑으라는 얘기니까 3H0, 그 다음엔 3H1, 3H2, 계속해서 3H3, 3H4, 마찬가지로 3H5,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3H6까지 뽑아내게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을 다시 콤비네이션으로 바꾼다라면 2C0에다 더하기 3C1에다 더하기 4C2에다 더하기 5C3 더하기 6C4 더하기 7C5 더하기 8C6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일일이 다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 자체를 변형해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자, 어떻게 바꿔볼 거냐? 2C0을 3C0으로 바꾸면
3C0과 3C1을 더한 결과가 우리는 4C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어떤 공식이냐? 콤비네이션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 NCR에다가 더하기 M 플러스 NC R 플러스 1을 계산해 주게 되면 M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요 공식을 사용해서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 계산을 하게 됐을 때라면 요때는 뭐가 등장하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NCR과 NCR 플러스 1이니까 M 플러스 1C R 플러스 1. 다시 한 번 더 계산하면 6C3, 한 번 더 계산하면 7C4, 한 번 더 계산하면 8C5, 그리고 한 번 더 계산하면 9C6까지 등장을 하게 되겠네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문제에서 찾으라는 정답은 같은가 9C6, 물론 9C3이라고 써도 아무런 문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는 이 중복조합을 계산하면서 새로운 공식이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 보는 이 공식. 얘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물론 요거 말고도 몇 가지 공식이 더 있는데 수업 시간에 우리가 주요하게 다뤘던 쉬운 공식들 말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공식들만 추가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89번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89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보면 X라는 집합이 2, 4, 6, Y라는 집합이 1, 3, 5, 7, 9 이렇게 돼 있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의 개수를 찾으래요. 자, 조건은 뭐냐? I가 임의의 숫자 I가 J보다 작다라면 F의 I는 F의 J보다 작다라고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 지금 보면은 부등호가 붙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크기가 정해져 있겠죠? 우리가 처음 얘기한 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등호가 붙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도 되는구나. 아, 그러면 결국에 I와 J, 여기 나와 있는 X에 대한 모든 숫자들이 중복을 허락하는 중복조합으로 숫자들을 뽑아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들 중에 각각의 숫자와 매칭될 3개의 숫자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관계식을 어떻게 만들면 돼요?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 뽑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7C3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고 35가지입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확인되셨습니까? 자, 뒤로 또 가보도록 하죠. 자, 뒤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93번. 마찬가지로 함수의 대응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때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함수의 개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 여기 요점적인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여러분들이 하면서 다 익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93번 문제 계속 갑니다. 자, x에서 x로의 함수를 이번에는 만들 건데 x가 1, 2, 3, 4, 5, 6, 7 그 다음에 y가 다시 1, 2, 3, 4, 5, 6, 7 즉 x에서 x니까 둘 다 x로 1, 2, 3, 4, 5, 6, 7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때 가조건을 보니까 1대1 대응이다. 즉 골랐던 애는 다시는 못 고른다는 얘기예요. 나조건을 보니까 x 플러스 fx가 무조건 짝수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활용을 하게 될 거냐? 첫 번째, 만약에 x가 홀수라면은 고르게 되는 fx도 홀수가 돼야지만 두 개를 더해서 짝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홀수인 x들은 홀수인 y만 고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x가 짝수이면 fx도 짝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짝수인 x는 짝수인 함수값만 고를 수가 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홀수인 x들 1, 3, 5, 7이 보이죠? 이 4개의 숫자는 여기 보이는 1, 3, 5, 7이라는 홀수들 중에서만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1대1 대응으로. 그럼 당연히 여기 보이는 이 홀수들이 각각의 숫자들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는 일단 4팩토리얼이 된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 4, 6이라고 나와 있는 짝수들 같은 경우는 여기는 2, 4, 6만 골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짝수들도 3팩토리얼로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2개 곱해주고 정답 찾아버리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나눠서 하나씩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93번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시면 이제 97번부터 8번, 9번, 10번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눈으로 보고 좀 기억을 좀 해주도록 하세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좀 더 많은 힌트들을 제공을 하게 될 거니까 물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더 생각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중복조합에서는 단순하게 이 정도 얘기들까지만 해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문제들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